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공개된 이후에 팬카페까지 생기면서 옹호하는 층이 생겼다라고 하죠. 건희사랑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또 오히려 반대로 건투 프리즌이라고 하는 카페도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김건희의 건, 확실한 프리즌. 투, 그다음에 프리즌, 뭐 이게 합쳐가지고 건투 프리즌이라고 어제 생겼답니다. 어제 오후 5시 정도에 생겼는데 지금 한 10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건희사랑 카페는 6만 명 정도 되는데 건투 프리즌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얼마나 이 또 카페 회원이 많이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투 프리즌 한번 쳐보세요. 자. 이런 게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7시간 통화 이것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의 사고방식이나 그동안 살아온 인생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사실 뭐 개인적인 인생관은 별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분이 네. 청와대에 들어갈 꿈을 꾸고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네.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또 확실한 찐 사이다 제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시잖아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합당 논의했고 18일 날 이미 합당은 다 이렇게 그렇죠. 정치적인 목표가 합당, 됐죠. 예, 네. 예. 근데 양당 서류자가- 수임 기관이 통합 최고위원회 하고 예, 합당 선언은 했고요. 지금 남은 건 이제 사무적 절차가 남았어요. 서류 절차라고요? 서류 절차. 양당 이제 회계 재산 처리라든가 뭐 당원 승계 문제라든가 뭐 사무실 처리라든가 이런 게 남았죠. 오늘 아마 선관위의 서류는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내대표 자리는 이제 물러나시는 거네요, 자동으로? 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쉽다. 아쉽긴 뭐 여기 이름표를 뭘 달고 있든 하는 일은 똑같아서. 똑같고, 예, 그렇죠. 열심히 하면 되죠. 예. 그래도 원내대표 하면 수당이 좀 나오니까? 수당은 안 나오고 약간의 직접 뭐가 나오는데 저희는 워낙 당이 작았기 때문에 그냥 별로 얘기하기가 할 만한 만큼이 없었죠. 예. 저는 법인카드 같은 거 나오는 걸로. 좀 큰 당은 그게 꽤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해야 될 일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아니,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쓸 때도 많고.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서류 작업 남았으니까 앞으로 또 조만간 2월 달 안으로 다 아마 설이 지나자마자 선관위에서 이제 합당 결정 내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뭐 분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좀 찜찜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잘 된 그런 거예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요?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공식적 절차가 근거가 돼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양당 모두. 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들어가시고 손혜원 의원은 안 들어가신다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님은 사실은 우리 열린당 창당하고 총선 끝나고 나서부터 네. 약간 정치 일선에서는 좀 물러나셔가지고 그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좀 전력하고 싶으시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셨고 실제로 또 그렇게 지난 한 2년 가까이 거기에 집중하셨죠. 그래서 그러구나. 네. 아니, 왜냐면 저한테 손혜원 의원이 열린민주당 만드실 때 전화를 여러 번 하셨어요. 같이 하자고. 후보군이었군요. 역시 네. 사람 보는 눈은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왜 그러면 같이 안 가시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자, 김건희 씨 프로필이 이제 얼마 전에 뭐 프로필 사진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또 어떤 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출신 의원은 우리 건희 씨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또 이상한 내가 아주 좀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곤란한 막 그 달달한 멘트를 막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분 그렇게 데이트할 때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해가지고 많이 여심을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프로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학력상 이런 게 없었었는데 이번에는 학력상 수상내 이렇게 전부 다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어떻게 이 와중에 학력상을 올릴 수 저는 있다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멘탈 자체가 네, 사실은 한번 볼까요? 너무 뭐가 올라갔는지? 신기한 거죠.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화면도 역시 이제 프로필 보통 저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나요, 얼굴을? 글쎄 정면 사진 안 저거는 찍고?
야, 원래 저렇게 찍는 거군요. 예쁜 애들, 예쁜 사람들은. 자, 어쨌든 여러 시도를 해보고 정한 거겠죠. 네, 각도가 저 각도가 제일 예쁘게 나온 각도인가 봐요. 어쨌든 저렇게 찍고 학력상을 보게 되니까 아, 이거 보면 진짜 이분 수제인 줄 알겠어요. 엄청 공부 잘한 사람으로 보여요. 서울대학교, 중요한 거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 아, 남들이 보면은 딱 서울대 석사인 줄 알겠어요. 뒤에는 대가. 잘 안 읽잖아요. 사실 앞에 대학명만 딱.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서울대학교지 뭐.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디자인 박사. 그러니까 박사를 먼저 따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또 석사를 했고 경기대학교에서 학사를 했고 수상 내역을 보니까는 2016년도에 다 몰려 있네. 마크 로스코전에서 이걸 주관하면서 최우수상, 최다 관객상, 기자상, 최다 관객상 이런 것도 주네요, 상을. 그리고 경력상으로 뭐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일단 저기 학력상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 저기 이제 뭐 서울대 경영 전문한 대학원에 네. 석사 같은 경우는 사실 논문을 쓰지 않고 하니까 그렇죠. 네. 저 경영 전문 석사는 논문 안 쓴 관계가 거죠. 없을 수도 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라든가 국민대 박사. 테크노 디자인 박사 같은 다 경우는 표절이라고 지금 얘기 다 지금 학위가 있어야 논문이 있어야지만 그 학위가 최종적으로 사실 성립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논문 자체가 지금 표절 시비에 말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렇게 보통 상식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거 할 못 수 없죠. 쓰겠죠. 예. 할 학년에는 수 못 없는 쓰겠죠.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되게 연구 대상이에요, 사실은. 사실 저 같으면 학력 안 쓸 것 같아, 아예. 지금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예. 본인이 그냥 학력 빼고 그냥 김건희라는 이름만 써도 될 텐데, 굳이 저렇게. 게다가 또 저 상도, 저 같으면 저런 수상력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윤석열 부인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나 봐요. 그냥 이 사진만 봐도 돋보이실 것 같은데 예쁜데. 아, 예쁜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부려. 그냥 예쁘면 됐지. 자, 어쨌든 그래서 좀 저렇게 프로필 사진 찍고 학력,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는 학력도 올리고 수상 내역도 올리고 그래도 경력은 좀 양심 있으니까 그냥 코바나 대표만 올리고 나머지는 안 했잖아요. 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의도가 일단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무슨 의도예요, 이런 의도는? 아니, 일단은 자기 존재를 제가 볼 때 뭐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등판 등판을 예고판 걸고 뭐 있다. 이런 예, 식으로 예.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우호적인 것 같아. 예. 아니 뭐 개인적으로 자기 프로필을 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일단은 자기 존재감을 뭔가 한번 간보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존재감 간보기?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시국에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저렇게 그동안 없었는데. 아니 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인터뷰하면서 계속해서 조용히 살겠다, 드러나지 않겠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보게 하는 거죠. 혹시 3만 명? 6만 명. 6만 명이요? 팬카페 6만 명. 그게 좀 올라가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런데 국민대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교육부에서 국민대에 대해서 특정 감사했죠.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의혹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실인 걸로 좀 드러났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작년 국감표 사실 제기됐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학위 논문 자체는 이제 별도로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학위 수요 과정, 그 심사를 해서 수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채용이 됐었어요. 국민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원 겸교원으로 강단에 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취득한 게 그때 그렇죠. 이제 발견이 돼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됐죠. 근데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익 재산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해필이면 도이치모터스인지 문제가 제기됐고 그럼 요 그래서 이 세 타이밍이- 가지가 다 특정 감사 아. 대상이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국민대가 취득할 당시가 네.
김건희 씨가 뭐 겸임 교수를 취직할 때라든가 뭐 요거랑 연결되는 게 아니, 있어요? 조금 직후더라고요. 직후예요? 네, 네, 그러면 오히려 사후수레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 과정은 수사를 의뢰했더라고요. 교육부가 자기 교육부 차원에서 도저히 밝힐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은행 뭐 금융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봐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취득한 게 2017년인가 그렇게 이제 2016년까지 강의했어요. 김건희 씨가. 그리고 취득은 아마 2017년인가 그 이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6억 원어치예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30만 주. 26억 원어치는 샀다는 거예요? 네네네. 오. 그래서 그것도 또 처분은 했더라고요. 나중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타이밍을 봤어요. 맞춰가지고 처분했겠죠. 손해 봤어요. 손해 봤어요? 네, 26억 얼마에 사서 21억 얼마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손해봤으니까. 학교에 이 취득과 처분 과정을 보면 국민대 입장에서 보면 국민대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 손해를 입힌 거죠. 그럼 배임이네, 국민대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요게 배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수사에 수사 의뢰를 한 거죠 교육부가. 원래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겸임 교수나 이런 교원을 시켜주고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하게 정보를 주어서 취득하게 하고 그래서 만약 이득을 봤다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이 딱 연결이 되는 건데 손해를 오히려 봤으니까 중간에 뭔가 이제 아마도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막 이 세간에 주목을 받고 문제가 되고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네. 사실은 뭐 작년에 다 관계자 권오수, 뭐 유정필 이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던 사람도 결국 구속됐는데 그 전부터 이미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 이런 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약간 사전에 차단하려고 팔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네, 그런 네. 가능성도 좀 높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교육부 특감 결과를 보면은 뭐 일부라고는 썼지만 어쨌든 다 허위인 것으로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국감 때 제기했던 문제 3개 다 사실은 네. 다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예를 그럼 어떻게 들면 이걸 평가해야 됩니까? 박사 학위 논문에 이게 학위 심사를 하려면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 이 전임 강사는 사실 논문 심사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네. 참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감사해 보니까 그때 자격 없는 심사위원이 포함돼서 그 5명 중에 네, 심사위원 5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자격 없는 사람이더라. 전임 강사였고 그래서 이제 그 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죠. 절차를 위반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 과정 이제 산학 겸임 교원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채용 과정에서도 허위 이력서에 기초해서 채용이 된 거. 그다음에 이게 그 면접 심사하고 서류 심사를 원래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야죠. 비공개 네, 채용이었긴 한데 두 명 그 당시에 비공개 채용 2명 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대 출신이다는 이유로 네. 서류 심사도 안 하고 면접 심사도 안 하고 그냥 채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채용 절차도 위배한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자, 이력서에 보면은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아까 말한 뭐 전문 석사, 한국 폴리텍 대학 부교수 이렇게 기재한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은 것을 지금 보이지 아니, 정확하지 않아요. 않은 게 아니고 허위죠. 사실은 그건 네, 명확하게. 허위죠. 예, 예. 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국민대학교에서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이제 자기네끼리 조금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이 국민대가 이런 식으로 원래 사람을 뽑는 학교인가요? 왜 아니, 이랬을까요? 이건 명확한 특히? 인사 비리죠. 채용 비리인 거죠. 채용 비리로 예, 보여진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만 특별히 이랬겠죠? 그 당시 2명을 비공개 채용을 했더라고요. 김건희 씨하고 1명 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했답니까? 둘 다 이제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도요. 2월 10일 날 물론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지만은 표절 검증을 일단 이렇게 오래 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아, 그렇죠. 이게 결과도 제대로 예. 빨리 발표를 안 해줘요 우리한테. 이게 2월 15일이 되게 묘한 날짜예요. 2월 14일 날이 대통령 후보 등록 등록일이잖아. 마감일이에요. 아, 마감일. 예. 그래서 등록 딱 완료되고 난 그 다음 날이 2월 15일이거든요. 그러면 2월 15일에 발표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고 사실 보셨잖아요 위원님께서 논문 저 봤죠. 솔직히 네 개 다 봤어요. 다 보셨죠? 예, 좀 예. 솔직히 좀 그렇죠. 아, 솔직히 그렇지가 아니고 진짜 이게 사실 논문이 앞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논문 쓰기 위한 자격 취득하기 위한 그 논문 세 개는 굉장히 분논문들. 짧은 거예요. 분논문들. 예, 뭐 7쪽짜리, 그다음 10쪽짜리 이런 짧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하나 읽는 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 읽는 거랑 거의 뭐 맞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문맥상의 이 맥락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읽을 수가 없구나.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틀 만에 다 봤죠. 근데 이거를 지금 11월 달에 문제가 다시 재심사하라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는데 2월 달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거의 3달 동안 붙들고 그것도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렇죠? 재심사위원회 다 전문가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논문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표절률이 나왔죠. 표절 확인됐고. 확인됐고. 네. 알겠습니다. 확인됐고. 수준도 엄청나게 낮고. 수준도 엄청나게 낮고. 네. 여기까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월 15일에 발표하신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꼼수도 또 혹시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만일의 경우 이제 이 대선 후보의 이 지지도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연기한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1차 때 또 조사를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대 왜 이러는 거예요? 있었는데. 정말 국민대가 그래서 큰일이네. 지금 그래서 2월 15일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2월 15일날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의원님이 나서주세요. 아, 그러면 우리 방송에서 우리 나서주세요. 국회 교육위원들이 다 같이 우리 방송에서 나서주세요. 자, 김건희 씨는 어쨌든 자신의 학력과 경력의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가 무슨 학력 위조였다는데 학력 위조도 정대택 씨 입에서 내가 뭐 단대 나왔다고 자기가 먼저 얘기해놓고서 네. 나는 그런 말을 하질 않잖아요. 어디든지. 네. 근데 뭘 학력 위조를 또 거기서 또 하여튼 해내고 하여튼 나중에 정대택 씨를 한번 파봐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자, 본인은 학력 위조 사실 뭐 얘기가 본인 입으로 한 거 없다. 정대택이가 먼저 나서가지고 나에 대해서 학력 위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윤석열 후보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 한번 봅니다. 이거는요, 특별 채용 같은 거 난 한 적 없고 다 경쟁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이에요. 부인에 대해서. 그냥 경쟁 없이 서른에서 하는 거고, 시간 강사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는 뭐 경력 뭘 써서 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보죠. 그런데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랑 이게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랑 김승원 의원이랑 몇 분이 같이 수원여대를 직접 방문했어요. 아. 그 윤석열 후보가 바로 발언한 그 대학. 네네. 채용권이 여러 대학을 다녔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때 이제 뭐 네, 그 수원여대 얘기를 채용에 했었죠. 관해서 네.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기자들 앞에서. 저희들이 수원여대 직접 찾아가서 총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사실이 확인했어요. 아니죠.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내가 물어볼게. 우리 그 여론을 하나 잠깐만 사람 중에 대학 관계자 있으면 시간 가는 사람 없을 때 시간 가는지. 잠깐만. 무슨 채용이 있었는데 시간 가는 사람 먹으라 그러면 말이나. 내가 방송 이런 거 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면접 오기를 하고 숙사과정에 딱 박사가 되는 야, 어떤 거야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뭐 되나는 시간 상태.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 저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솔직히? 허위사실 공표죠. 명확하게 이번에 명확하게. 저희가 네. 가서 본인이 스스로 또 측-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측에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을 확인했고 팩트를 확인하셨죠, 그래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발언을 한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선거법에 반드시 그런데 걸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대가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하는 과정에 오히려 교육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러면서 교육부 부총리를 지금 감찰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검찰에. 아, 그거 국민의힘에서. 네, 국민의힘에서. 저도 그 기사 봤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지 않아도 이게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학교의 비리나 이런 게 운영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면 교육부는 그거를 조사하는 게 교육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만일이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잖아요. 네. 교육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요번에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도 지금 조금 전 나온 거 보세요. 기자들한테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반말을 틱틱해요. 그러니까. 뭐 무섭게 막 이러면서. 아유 무서워.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 아유 노영희 변호사도 무서운 게 있어요. 저분이 검사잖아요. 그 부인도 그랬잖아요.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일반인이 보기에. 아, 부인도 어떻게 무서운데. 기자들한테 저렇게 난 반말을 찍찍 하는지도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요. 지금 모든 문제가 나온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네. 모면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저는 이제 당도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가 일반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고 국정감사라는 건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은 정부 기관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고 심의하고 감사하고 요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만약 이거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취한다 그건 그러면 직무유기죠. 확실한 직무유기죠. 그렇죠. 예, 그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웃긴 저렇게 거죠. 압력을 행사하면서 사실 누리고자 하는 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협박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협박에 굴하면 안 휘둘려서도 안 되고. 근데 본인들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해요. 교육부 장관한테. 옛날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보면 막 정경심 씨 막 무슨 이 통화 내역을 막 말풍선으로 막 띄우고 하면은 막 이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은 뭘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입장이 진짜 순식간에 탁탁 스위칭 되는 것 같아요. 이 타임 가면 이렇게 저 타임 가면 저렇게 신기해. 자 어쨌든 걱정이에요. 그런데 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됐잖아요. 그때 이제 핵심 내용은 딸 입시 비리 관련된 스펙이 전부 다 허위였다 뭐 이런 게 이제 판결에 나왔던 내용인데 요거하고 이번에 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하고를 사실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비교되죠. 지금 이제 이게 정경심 그 조민양 그 입시 비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지금 김건희 씨 관련돼서 요번에 이제 수원여대 건도 그렇고 국민대 건도 특정감사 건도 그렇고 이건 거의 이 수사 당국이 아니고 이미 객관적 언론 취재나 뭐 국회의원들의 조사, 국정감사를 과정을 통해서 사실로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제대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재판 단계는커녕 그 전 단계인 수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뭐 3월 9일 이후에 자기 갈 거다 이게 소환 네. 조치 내렸을 때 이게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수사기관이.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다 그러잖아요. 이런 그 불공정함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고 있다는 저는 사실이. 그분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요. 권력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이러잖아요. 아니 권력은 아직 없는 거죠. 후보자인데 마치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본인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 이런 알아서 하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알아서 안 하고 있고 천천히 예, 하고 있고. 권력의 그림자에 또 깜짝 깜놀해가지고 지금 알아서 기고 있는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사법기관이라든가 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사실 막 쏟아진 판결이 있잖아요. 판결문들. 사법부 판결 보면은 예를 들면 최은순 씨 같은 경우 항소심 무죄, 1심에서 유죄 났던 거 네, 2심에서 무죄. 무죄 났죠. 그다음에 그 김학이 또 차관이 또 무죄가 무죄 나왔던 것들이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또 무죄 났죠. 예, 무죄 났죠. 그다음 거꾸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 같은 장관 경우는 불림이 있었고. 유죄가 났잖아요. 유죄 났죠.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그 농단 판사들 다 무죄 나오고 있어요. 무죄 나오거나 감형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보면 완벽하게 이게 기울어진 지금 사법부 판결이 국민들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 선거 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뭘 개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아니야만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죠. 연결성 있게 쭉 가지 않으면 사실은 더 아니 나빠질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이 3월 9일 선거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 3월 9일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런 개혁 대상들을 개혁할 수 있는 정부를 제대로 우리가 세우는 거 이런 거에 어떤 절실함이랄까 이런 게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네. 역시 마무리 말 발언으로 제가 이거 금감업체로 사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하여튼 우리가 2월 달에 나오는 2월 15일 날 나오는 15일이죠. 2월 15일 날 나오는 그 네. 결과를 국민대 한번 보고 논문 심사 결과. 논문 심사 결과를 한번 보고 만약에 미흡하면 다시 한번 제가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